원래 다녔던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에서 365일 언제나 바른 진료하는 365 바른약속 치과 진해자원점 김정우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고난도 임플란트 진료 케이스가 매우 많았어요. 임플란트라는 수술 자체가 고난도 치료에 해당하기도 하지만은 고난도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수술이 어려운 임플란트를 뜻합니다. 치아가 여기에 딱 있고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가 있습니다. 치아가 뼈에 온전하게 지탱을 될 수 있도록 뼈가 어느 정도 많아야 치아가 단단하듯이 임플란트도 뼈가 충분한 상태에서 심어야 이 임플란트를 오래 단단하게 쓸 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이 케이스는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악이고요. 두 번째는 하악입니다. 상악은 위턱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뼈가 다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벽 안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갔다가 폐로 넘어가게 되는 공기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빈 공간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만한 뼈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 빈 공간을 들어 올려서 뼈를 넣으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게 우리 상악의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악은 우리가 심게 되는 임플란트가 신경과 맞닿을 수 있거나 신경을 찢거나 누를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은 여기 보이는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치아의 하방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아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관과 뼈의 상부가 생각보다 거리가 많지 않게 될 때에는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충분하지 않아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어려운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Before, after.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상악과 하악의 어려운 케이스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었습니다. 위에 뼈가 거의 없고 아래도 신경이랑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한 1mm에서 2mm 정도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가 보통은 8mm 또는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6mm 정도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6에서 7mm 정도의 뼈를 이식을 한 뒤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해 동네에서 정말 많은 치과들을 다녀보셨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거나 그냥 틀니를 쓰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측 숨구멍을 올려가지고 뼈를 넣으면서 임플란트 직립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였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치아를 이 환자분께서 계속 발치를 안 하시고 버티신 거였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사진의 좌측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뼈가 다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 넣을 뼈가 없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만 해놓고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다린 뒤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치과 의사의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 꼭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동네 치과에서도 고난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도 임플란트 치료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골이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넣어뒀던 뼈 이식 재료가 우리 뼈로 치환되는 과정을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생기고 좋은 재료가 생겨났어도 우리 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뼈와
뼈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면은 뼈가 자리 잡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단축할 때에는 그만큼 많은 부작용을 안게 되거든요. 고난도 임플란트 치료를 혹여나 받으셨다면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씹어 드시는 것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빵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을 계속해서 드시게 되시면은 자칫해서는 당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음식들을 갈아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치과 대학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고난도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안게 되는 비용적인 부담도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내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다면은 저희가 고난도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면은 정신과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65 바른약속 치과 진해자원점 대표원장 김정우였고요. 고난도 임플란트나 그리고 저희 365 바른약속 치과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